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경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네. 시시한 소설 라브랭이에 불과한 나는 꼼수다. 이런 세계 30위에 불과한. 오디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디오 부분. 세계 5위에 불과한 그런 방송을 각하에게 헌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스럽습니다. 네. 좀 심한데요. 과거에 씨. 아니, 근데 정봉주 전 의원님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저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선 탈락할 때. 예선 탈락했다. 뭔가 어른이 웅변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 현장에서 보면요. 막 울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 누가?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불쌍하다고? 350명 모여서 투표하는데, 그땐 계보가 딱 나눠져 있잖아. 저는 무계보 선언한 지 오래된데. 무계보를 뭘 선언해요? 원래 계보가 없는데. 근데 지난번 방송이 95분짜리 아니에요. 네. 내 김영민 미래 교수를 높이 평가하는 게 중간중간에 이게 재밌는 뭐가 들어가잖아요. 네. 야, 참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세상에 정봉주밖에 없는 줄 알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일의 정치인. 그런데 김영민 교수 이 95분은 어떻게 됐냐고 막 징얼징얼 거리다가 중간중간에 김영민 교수가 만들어서 넣은 그 감초 같은, 야, 그거 보고 예술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조국 연설을 말하다 책 안 산답니다. 그래서 대책 CM에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정 스님 이제 입적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빈소를 찾았어요.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무소유 그거를 정말 다를 정도로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 취재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 스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와병 중이실 때, 그때 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소유의 내용이 뭐냐면은, 난에 너무 집착하던 법정 스님이, 내가 이제 무소유의 정신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난을 끊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아니, 무소유를. 이게 뭔지 알아들었어. 아니, 무소유를 마르고 닳도록 읽으셨다는 분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취재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취재기자한테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는 얘기다. 각하를 음해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청계재단도 무소유를 읽고 나서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바로 실행한 게 청계재단입니다. 청계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농협 사건 야구했지 않습니까? 예. 농협 전에, 예. 농협은 제가, 이 굉장한 보안 전문가에게, 디테일한 듣기도 했고, 예. 리포트를.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짧다. 리포트를 날라. 그랬더니 PDF 파일로 엄청난 분량을, 제가 이제 금융 전산망을 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세히 보냈는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최근에 아주 신선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은 오세훈 무상급식의 원희룡의 엿먹이기. 이거 왜 최근에 그런 기사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지 않겠다. 이런 기사 났습니다. 예. 시장직을 걸지 않겠다? 네, 걸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하고 그만 보면, 오 시장이 안 그만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가장 고급 엿이에요. 이게 굉장히 거대한 고급 엿인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기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 원희룡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답했다고 원희룡이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가서 물어본 건데
원희룡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가가지고 시장직 걸 거냐. 이 5% 물어본 거죠. 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세훈은 그 원희룡이 자기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정치적 욕망도 알아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오세훈이 그만두면은 원희룡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꼭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원희룡은 오세훈이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너무 얄미워. 그게. 서울시장 한나라 경선 때. 원희룡하고 대화해 보신 결과예요? 아니면 그냥 통밥이에요? 요거는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원희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희룡은 삼선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선 의원이고 국회의원 할 때도 한 수 아래로 봤는데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기감도 느끼고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만일에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사람들이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느낍니다. 근데 원희룡이 그래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지난번 한나라당 서울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경원 의원한테도 추월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최근에 왜 친이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사무총장 예. 그러면서 대표가 되는 승부수까지 던졌는데. 김총수님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텐데 네. 이따 그 농협하면서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간단한 건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면 해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오세훈도 속내를 말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준비된 답변은 시장직에 걸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개될지 몰랐죠. 근데 이때 원희룡의 엿에 걸려든 겁니다. 이때, 바로 이때. 여세 걸렸다. 이거를 최고위원 회의 때 기자들 다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오세훈을 가장 크게 엿먹이는 방법은 무상급식을 지고 나서 결과를 책임진다고 순교자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계산인데 예. 가장 크게 엿먹이는 거는 서울시장 그만두시면 그렇죠. 무상급식 투표를 하거나 무산된 다음에 요걸 전례 먹으면서 계속 서울시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대의 엿입니다. 예. 더 빅엿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최대의 엿 위에 빅엿이 있는데, 원희룡이 오세훈이 무상급식 졌는데, 한나라당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열심히 돕지 않아서 졌다. 우리가 반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이게 빅엿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예. 있는데, 어쨌든, 원희룡 의원이 이제 그걸 듣고,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바로 최고회의에서 공식화 해버리는 거죠. 네. 안 그만두면 된다! 그리고, 그럼 사무총장 시절인데, 그게? 아니요.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여신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지 않을 거면 기자들을 불러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죠. 예. 근데 공식석상에서 지금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경선 때도 나경원 의원이 관두지 않을 거냐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안 했죠. 얼마 전에 서울시위에서 이거 대선 출마 연계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대꾸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겨레 인터뷰할 때 얘기했지만 정치 현장에서 내가 사라진다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기자들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대선 관련 물어보면 현재로선 주민투표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졸라 조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시장직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안 그만둔다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원희룡 의원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투표를 재고에 나서야 된다. 오히려 완전 엿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시장을 당으로 불러서 직접 설명을 듣고 정리하자. 그만두지 못하게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에 기어 올라와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카카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네, 대선에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냥 두는 거예요. 예. 순교를 하고 싶은데 인공호흡을 끼리 막 대고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
안 끌어내려주는 거야. 영양 공급도 계속하고, 대단한 고급 엿을, 원희룡 의원이 한 건 했다. 네, 오늘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 소개를 안 했구나. 네, 소개를 안 했어요. 네, 우리 야. 이제 방송 중간에 소개하는 게 훨씬 사실은 효과적이에요. 소개 안 해. 다 알아요. 네. 이제. 아니요, 나온지 안 나온지 얘기해 줘야 돼요.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통 시사 주간지. 정통 시사 주간지. 그럼 정동영하고 통하는 그 시사주간지 의원님, 정말 졸라게 썰렁해가지고, 진짜. 아니 정동영 지지 모임이 정통 아니에요. 아우, 정말. 그리고 부끄러워. 저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아무튼 정 의원님이 이렇게 계속 좀 싸잖아요. 싸고 뭐 본인은 대중적이고 친근감 있다 이러는데 싸고 저렴하게 이렇게 옆에서 가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는 도매로 같이 넘어가도 되는데 저기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지금 약간 좀 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사과는 빨리 해. 사과. 네. 근데 저기 어디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얘기를 보고 저희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뭐 급진적이다, 좀 뭐 진보적이다 얘기하는데 진보적이지 않고요. 중도에 있습니다. 저희 매체는 저희 그 시사저널 선배 중에 저희가 시사저널에서 다 나와서 그러는데 편집국장을 하신 분 중에 소설가 김훈 씨가 계신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저기 그분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 놓을 때 보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댓글을 조금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는 주진우 기자는 말이죠.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사악하고,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유명한 탐정이 됐습니다. 탐정.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사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방송을 듣고 빨리 정권 잡아서 국정원 가서 주진우 기자를 스카우트 해 주십시오. 이런 댓글도 막 남겨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뭐 이민 가서 탐정해야 돼요.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저 김총수님. 네. 우리 훌륭한 주진우 기자와 시사인을 더 이상 음해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그 딴지 해킹 당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빅엿, 뭐 스몰엿, 뉴엿, 따끈따끈한 엿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 해킹 당한 거 하고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 뭐였죠? 우리 이 꼼수다. 네. 이 방송이 완전 사라졌잖아요. 순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들 궁금해하셔요. 그리고 순위에서 사라진 것을 마치 정봉주 팬카페, 정봉주 미래 권력들 그쪽에 만 명이 몰렸어요 하루에. 그것 때문에 순위에 사라졌다고 항의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뭐 먹고 삽니까? 그건 정확한 멘트가 아니고요. 네. 딴지. 해킹당한 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1분 안에 정리해 주면. 말만 시키면 길어져갖고. 그거는 제가, 예.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예. 다음 시간이나. 성명서를 냈다죠?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올려놓은 건데, 네. 각하 때문이고 싶습니다. 그거를 누가 이제 내부적으로 누가 퍼뜨린 건데,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농협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농협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